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내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요. 앞으로 두 분의 위원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업종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나눠볼 예정이니까 오늘부터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 배트맨 2부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위원님, 이청원 위원님과 최충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제 방송을 하니까 마음이 좀 든든한데 한 분 한 분씩 좀 인사를 드려볼게요. 먼저 우리 이청원 위원님 같은 경우는 저랑 오늘 처음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배트맨 2부에서는 우리 위원님 처음 보시는 분들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 오늘 인사 한마디랑 각오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다른 것보다 저는 경제에 대한 분석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배트맨 2부, 3부 지금 나온 지 오늘부로 약 2주 정도 되었는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게 단순하게 현물이 아니라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전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판단할 때는 단순하게 현물뿐만 아니라 언제나 파생상품 시장을 고려하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을 반드시 숙지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고 또 하나 종목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크게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2010년 이후로는 우리나라에는 금융공학과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투자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현재 드리고 있는 만큼 나중에 나갈 카톡방이나 또 제가 드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한번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주식 투자만 하시는 분들은 선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놓치기 쉽거든요. 근데 위원님께서는 선물 시장에 대한 흐름과 같이 이제 리딩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더욱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이청원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온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샘플러스 이청원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들 모두 이쪽에서 해주고 계시다고 하니까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왼편에 계신 최충성 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같은 경우는 저랑 2부에서 종목 상담 함께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카리스마 있는 이 종목 상담으로 지금 또 팬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데 인사 한마디랑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최충성 전문가입니다. 이제 기존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뭐 종목 진단만 이제 하다 보면은 일단 다른 부분들을 좀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지금 바뀐 이런 상황에서 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슈 그리고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 상담으로 많은 분들과 이야기 이미 나누셨지만 위원님께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샘플러스 최충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위원님께서 이미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지만요. 들어오셔서 이런 이야기들 더욱더 자세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원님들과 이렇게 인사까지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요. 양시장 모두 올라줬습니다. 보통 이런 총선을 앞두고는 웬만한 시장들이 상승으로 마감을 짓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시장도 올라줬거든요. 위원님들의 시장 한마디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청원 위원님의 한마디 먼저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오늘 시장 위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예, 오늘 장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런 거죠. 살아있네.
말 그대로 시장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다. 네, 시장의 수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오늘 장은 한편으로는 한 가지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총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혹시나 판세가 바뀌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국내 정치 전반적으로 리스크가 산재가 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이 이렇게 상승 마감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일 총선을 앞두고 있었을 만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이 이렇게 오름에 따라 내일 총선이라고 하는 이벤트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고려할 만한 변수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지난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부터 하루하루 짚어드릴 건데 제가 지난주에 배트맨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드렸습니다. 옵션 만기까지는 메이저 투자 주체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수를 이끌 수 있다는 거.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수의 왜곡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특히나 콜과 풋옵션 모두 백워데이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당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콜이 풋에 비해서 비정상적인 가격을 덜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쌌기 때문에 방향성을 만약 잡는다면 위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옵션 만기일까지는 잘 흘러갔는데 그 다음 날이 문제였어요. 금요일은 옵션 만기가 끝이 났죠. 이제는 굳이 지수를 왜곡시키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필요가 없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시장이 올랐습니다. 물론 어제 떨어지긴 했지만 오늘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수급적인 변화도 크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단계를 향해 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의 시장은 분명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 그 속에서 시장 수급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지금 시장 한마디로 살아있고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시장 아직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위원님께서는 앞으로도 좀 시장을 상승 방향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현저하게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매우 작은 조정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지금 수급이 변하지 않는다면 굳이 시장 자체가 방향성을 바꿀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 현물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 이것을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이유는 이를 만회할 만한 수준의 매수세가 선물 그리고 주식 선물 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 제가 자세하게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에 대해서 혹시나 불안감을 갖고 계셨을 분들에게 위원님의 한마디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다면 다음은 이제 최충성 위원님의 한마디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최충성 위원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저도 앞서 말씀하셨던 전문가님의 의견과 상충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한마디로 좀 표현을 드리자면 아직 배고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지금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연이어서 외인들, 기관들은 이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시장 각각 해서 들어오고 있지만 이제 완전히 들어온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지수가 바닥이고 그렇다면은 양 시장에 개인이 아닌 외인과 기관이 동반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지수가 실질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서 좀 배고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 수급상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으나 정말 이 시장이 상승할 여력이 있는가를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지금 기업 실적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좋지 않을 거라고는 이미 다 예견돼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원유나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장이 아닐까 생각되는 오늘 장이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아직 배가 고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위원님들께서 시장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어떤 점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셨던 분들은 위원님들 한마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봤다면요. 오늘 장을 이끌었던 이슈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을 이끌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섹터군들도 움직였고 업종들도 움직였는데 오늘 장 제가 뽑아온 첫 번째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역시나 총선을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 관련해서 이야기를 안 나눠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자면요. 이낙연, 황교안 테마주 들썩, 총선 후엔 점점점이라고 뽑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정치 1번가라고 불리는 이 종로에서의 빅매치가 기대가 되는 한편 이 인물들과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이 최근에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일단 이청원 위원님,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 테마주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속성이 있죠. 단기적으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는 하는 것과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의 크기, 즉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는 말 그대로 수익만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거의 대다수가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총선 관련해서든 대선 관련해서든 정치 테마주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들어가거나 그게 아니라면 상당히 이른 시점에 들어가는 게 정답이 됩니다. 지금 총선은 당장 내일이에요. 오늘 장이 끝이 났어요. 그게 뜻하는 것은 총선이 끝나는 시점과 동시에 정치 테마주들은 기본적으로 기대감이 사라진다는 것이고,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이 날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점입니다. 적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총선이 끝이 난 목요일이 되겠죠. 장 초반까지는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짝이 될 겁니다. 남아있는, 어찌 보면 지금 시점에서 대선까지 보고 들어갈 만한 후보자는 이낙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관련된 종목들마저 목요일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치 테마주는 피하십시오. 그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운 테마들이잖아요. 지금 만약에 좀 공략을 하셨다면 안 그래도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낙연 후보자와 관련된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는 오늘 또 강세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럼 최충성 위원님께 여쭐게요. 이런 정치 테마주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다면 좀 어떻게 공략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아직 가지고 계신다면은 추후에 물론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종목이 단순 인맥과 관련해서 상승하는 종목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공략과 접목되어서 이제 상승을 줄 수 있는 종목인지를 좀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겠고, 일단 공략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다면 추후에 상승을 오히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조금 더 매수를 하고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됩니다. 일단 16일 목요일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고, 선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은 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잘 노리셔가지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관점이 지금은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이제 종로 1번가에서 맞붙는 두 후보자에 관련된 종목이 가장 이슈인 것 같은데, 남선 알미늄과 한창재지 이 두 가지가 오늘 굉장히 강세였단 말이죠.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는 그럼 좀 자세하게 차트 분석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 네, 일단 남선 알미늄 차트를 보면은 기존에 상승을 주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습 효과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처럼 어마어마하게 뭐 상승을 주거나 그런 모습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상승이 한번 나왔고, 뭐 이 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단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나왔을지언정 중기적으로는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보시고, 지금 21선 자리를 좀 지지해 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16일 자리부터 일단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5일선을 타주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일단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오래 들고 계시지 말고 조금 단기적으로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좀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남선 알미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창원 위원님, 정치 테마주 아까 말씀을 16일 이후에 이제 흐름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또 정치 테마주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또 있을까요?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는 어쨌거나 이제 시세가 거의 끝이 났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게 재무 관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에 나를 노출시키는 거죠. 이 불확실성을 안는 조건으로 수익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기대감이 이제 더 이상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서의 투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는가?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수익을 줄 만한 그런 기술적인 자리를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답이 나왔다고 봐요. 아마 이 부분은 저뿐만이 아니라 방송을 하고 있는 모든 전문가가 대다수 동일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심지어 대선이라고 보더라도 지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총선 결과가 나온 날, 그날 우리들 제약, 우리들 휴브레인 등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종목들이 그날 바로 급락에 나와버렸습니다. 이번 총선이라고 해서 다를 건 없다고 봐요. 결국에는 장 초반에 혹시나 반짝 상승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때는 미련 없이 정리를 하는 게 그래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기대감 소멸에 따른 단기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더 변동성이 커질 때 거기에 따라서 리스크가 또 증가되는 부분에서는 만약에 그때 잘 정리를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원님?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연 내가 투자를 한 그 종목 관련된 정치인이 앞으로도 계속 호재거리가 나올 만한 부분이 있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낙연 관련주를 이야기했어요.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 대선 주자로서는 선호 1위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한 정치 테마주는 대선까지는 유효한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비중이 크지 않다면 가지고 갈 만하죠. 반면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또는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을 때 지금 기준으로 미래통합당의 당대표인 황교안 관련주들은 사실상 그 어떤 모멘텀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주가 상승이라고 하는 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들이 결국에는 동사가 보인 해당 종목들이 보이는 실적이나 기타 시장 상황들, 정치 테마와 관련된 이러한 변수는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그것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한번 제자리로 갈 겁니다. 펀더멘털적인 요인, 그것만이 살아남는다면 과연 우리가 그 종목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가? 답은 자명해요. 일시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저도 보더라도, 제 주위 사람들을 보더라도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는 대다수가 비중이 크지 않아요. 다행스러운 점이에요. 지금 시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의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기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하고 있으면 비록 한 종목에서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 시장 상황 모두 마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한두 번 하고 끝이 아니라 10년, 20년 하시는 분이라면 일시적으로 손절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시장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아래 해당 관련된 수혜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구성한다면 지금 당장 나타난 손실, 그것은 결코 크게 여겨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치 테마주로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한 줄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내일이 총선이라는 빅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클 것 같아요. 근데 결과와 상관없이 그 뒤에 시장을 더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다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슈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요. 테슬라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이 이슈를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전기차 또 2차 전지라고 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좋은 종목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뭐 LG화학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튼튼한 기업들도 많이 알고 계신데 이 전기차 관련된 움직임들이 오늘도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궁금한데 먼저 최충성 위원님께 이번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또
전기차 관련해서 테슬라 주가가 뛰면 덩달아 뛰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이 테슬라 관련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자동차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심리적으로, 실질적으로, 물론 주가는 심리적으로 의해서 좀 상승을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이익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일단 그게 아니더라도 추후에 일반적인 그런 자동차로는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전기차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소차나 이런 수소경제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들도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좀 4차 산업과 연관된 그러한 좀 부품주나 아니면 자율주행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전기차와 접목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되는 시장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같이 보면 좋을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전기차 포함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이청원 의원님께도 의견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에 관련돼서 또 그러면 미국 주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테슬라 이 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시장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테슬라가 최근에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있었던 시점에서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고점이 한 주당 $900를 넘었었는데 지금 $300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주가 어제 기준으로 $650. 저점 대비 약 80.2%나 올랐는데, 시장의 동기간 중에서 얼마나 올랐느냐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 가지 확실한 것, 시장의 상승분보다 테슬라라고 하는 종목의 주가 상승은 매우 뚜렷하게 나왔고, 이걸 토대로 우리가 금융공학에서 제시하는 베타라고 하는 개수를 한번 측정한다면 아마 4까지 나올 거예요. 정말 높게 나옵니다. 이게 뜻하는 것은 아직까지 테슬라의 주가는 결코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 설령 변동성이 커진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 변동성이 위쪽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변동성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그럼 왜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상승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를 움직이는 그 동력은 무엇이 될 것인가? 기존에는 당연히 원유였죠. 즉 국제 유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원유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적어도 2015년까지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견인하는, 또 자동차를 움직이는 주된 동력으로서 작용을 했어요. 하지만 이게 바뀌었죠. 정확하게는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은 참고로 3대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GM, 크라이슬러, 그리고 포드인데, 얘네들이 사실 미국 시장에서도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해요. 그것보다는 미국이라고 하는 시장에서는 한국의 현대 당연히 안 되겠지만 독일차와 일본차, 특히 일본차의 시장 지배율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일본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리고 일본에서 판매가 되는 미국 시장에서의 일본 자동차들이 소비자로부터 큰 선택을 받고 재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격 경쟁력도 있다라는 거. 그런 상황에서 점점 GM과 포드, 크라이슬러의 시장 점유율은 줄어들었어요. 특히나 1990년 초반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환경 규제 정책을 펼쳤어요. 당시에 기존 자동차가 배출하던 배기가스 오염도를 10분의 1까지 줄여라 라고 하는 것,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GM이든 크라이슬러든 포드든 이거 정말 안 된다고, 어떻게 이걸 하냐라는 측면 아래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힘이 들어서 그 당시부터 판매를 해외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때였죠. 일본의 혼다라고 하는 기업이 이걸 해냅니다. 그때부터 일본 차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 혼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닛산과 도요타에 대한 판매 증가가 엄청나게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 일본은 단순하게 자동차라고 하는 것을 일본 시장 안에서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미국을 모두 다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GM이든 크라이슬러든 포드든 이 친구들의 자리가 점점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 변수죠. 테슬라까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기존 이 3대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볼 것 없다라고 하는 거. 또 한 가지,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는다면 원하는 공급까지 되지 않아요. 실적에 대한 전망은 밝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 대체제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 테슬라의 주가는 오히려 더 오를 수가 있고, 아마도 몇 년만 있더라도 테슬라는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고
미국 시장에서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은 자동차 회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를 기반으로 현재 전 세계의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그 점을 감안하면 결국에는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은 단순하게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일으켰다. 즉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그 혁명을 지금 시점에서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기업일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성장할지는 쉽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단순하게 얼마 전에 보고서에서 테슬라 주가 올해 7,000달러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미래 전망에 대한 미래 산업에 대한 전망이 매우 밝은 테슬라, 단기간에 결코 죽을 만한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국내 시장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도 수혜를 받는다면 적어도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다면 해당 기업들의 주가는 얼마든지 오를 수 있으니까 관련된 기업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슬라는 최근 한 달간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거래한 미국 주식이라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앞으로 테슬라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이슈가 많았는데 두 가지밖에 못 꼽아서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집중했던 업종과 종목을 차례대로 좀 만나볼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업종, 한 종목씩 가져와 주셨는데 자, 이번엔 첫 번째 우리 최충성 위원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장에서 좀 집중했던 업종과 또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영상 콘텐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강하게 2시 44분 정도에 이제 강하게 상승을 줬던 판타지오라는 종목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이고 오늘 강하게 좀 상승을 준 모습입니다. 일단은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조금 더 공략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보유 중이시라면 한 1,100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강하게 상승을 줬기 때문에 1,05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일단 1,050원 정도에서 대응하시고 뭐 손절가 만약에 대응을 하신다면 850원 정도 대응하시고 조금 천천히 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지금 영상 관련해서 그리고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판타지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엔터주 흐름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잖아요, 위원님. 엔터주 전체가 이렇게 좀 움직인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그런 기대감 그리고 시진핑 방안은 지금 뭐 코로나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하진 못하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지금 한류 열풍이 계속적으로 불어나고 있고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방탄소년단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의 가치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좀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넷플릭스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할 게 없기 때문에 영상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접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고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시장에서 상승을 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급등했던 엔터주의 흐름과 또 그중에서도 위원님께서 오늘의 업종 그리고 오늘의 종목으로 꼽아주신 판타지오 앞으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짜드렸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창원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위원님께서는 오늘의 업종, 오늘의 또 종목 어떤 것으로 꼽아주셨나요? 네, 저는 코로나19 관련 수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코로나19 수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정확하게는 해당 섹터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 섹터가 분명 뚜렷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종목은 부강약품이에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동사가 오늘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합니다. 참고로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 주 월요일 어제였죠.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낙폭이 적지 않았습니다. 시세가 이대로 끝이 났다라고 평가를 할 만한 그런 구간에서 머물렀는데 오늘 몇몇 종목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강하게 들어버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강약품이고 부강약품은 오늘 거래 대금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위입니다. 1위는 코덱스 200 선물이었고 3위가 ETF 레버리지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삼성전자를 제치고 더욱 많은 거래 대금을 실었어요. 거래량 또한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부강약품의 시세는 오늘이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시간 외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저도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내일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시가를 띄우고 가버린다면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급등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금융경제 당연히 있고요. 실물경제는 더 있을 거예요. 실업률이 되든 고용률이 되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언제 이게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와 함께 아직까지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유럽, 기타 다른 국가에서 진화키트 관련된 수요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도움을 정할 거예요. 거기에 따른 수혜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만약 부강약품이라면 저는 부강약품은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 비록 진화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 이틀 동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만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반등은 한번 나올 겁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되 그것이 아니라면 조금 더 코로나19가 완전히 잠식이 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잠잠해질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부강약품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죠. 그죠, 위원님?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가격 전략도 잘 말씀을 드려줬고요. 아무래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을 하면서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움직였던 업종들도 있고 종목들도 있었는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들. 하나씩 질문을 드려보자면요. 제가 오늘 좀 눈여겨봤던 업종이 5G거든요. 5G가 3월에 이제 큰 이제 급락을 겪었을 때 그때 좀 버텨주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또 올랐을 때도 5G가 강세를 보여주는 걸 보면서 만약에 5G를 지금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신규로 좀 공략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 그리고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도 5G 망을 이용해서 또 총선 개표 방송을 하겠다 이런 이슈들도 나오면서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만약에 최충성 위원님 5G 관련주 중에 한 종목만 골라주신다면 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저도 매도를 진행했고 회원님들께서 일단 진행을 했던 이노인스트루먼트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5G 관련해서 차트도 잘 만들어졌고 하락 중에 이제 파동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지금 조금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 5G 관련해서는 조금 중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이 종목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도쿄올림픽과 관련을 해가지고 좀 추세 상승을 어느 정도 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재료가 소멸됐다고 할까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차트상에 영향을 주고 투자자의 심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코로나 관련해서도 지금 유럽 쪽이나 이런 데도 원래 구축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연기가 됐고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노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매수 구간을 주고 있고 뭐 지금 당장 접근을 하셔도 괜찮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최대한 121선 가까이 2,300원 근처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면 추후에 크게 상승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천천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최충성 위원님께서는 5G 관련주 중에 이노인스트루먼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좀 공략해볼 만한 자리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창원 위원님께도 여쭤볼게요. 위원님 5G 중에서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종목 있으실까요? 저는 유망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말 그대로 5G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크게 상승 또는 미래 전망이 매우 밝다면 결국에는 대장주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종목은 KMW고요. 지금 시점에서 조금씩 주가가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크게 상승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주가가 빵빵빵 하고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차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KMW를 제가 오히려 5G 관련 대장 종목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말이 나온 김에 제가 5G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치 투자라고 하는 이야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많이 들어보셨고 그와 함께 장기 투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워렌 버핏은 단순하게 가치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또 장기 투자를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워렌 버핏의 투자 성과에 관한 고찰이라고 하는 논문을 상당히 재미나게 봤는데 재미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버핏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특정 종목 하나를 보유를 하게 되면은 이에 대한 보유 기간이 17년 4개월이에요. 그와 함께 버핏이 투자한 기업들 이를 토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75%가 전부 다 대형주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그 75%에 속하는 기업 중에 또 80%가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당연하죠.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공급처를 정부, 중앙정부 혹은 해당 국가 또는 국민이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투자가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미래 전략 사업으로 육성을 할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어요. 거기에 버핏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나타나는 이 5G라고 하는 것 단순하게 통신 사업으로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가장 기둥이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사회 간접 자본으로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가 자명하죠. 결국에는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할 거예요. 공급처는 원활하게 나타날 거고 5G 지난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상용화시켰습니다. 기대감 충분히 있고 아직까지 5G를 대한민국만큼 조금씩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국가는 없어요. 더군다나 사물, 인터넷 또는 자율주행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핵심이 5G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결코 이번 5G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줄이거나 축소하거나 심지어 5G를 배제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예산이 충분히 마련이 된다면 저는 결국에는 5G에 대한 투자가 더욱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총선도 이야기를 조금 할 수가 있겠죠. 네. 총선이 이제 내일이 끝이 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조사는 전반적으로 기존의 여당이 조금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의석수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 현 정부가 주력 산업으로 꼽은 5G는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총선 이후 5G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을 잘 보십시오.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있을 때 이를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매우 잘 버텼어요. KMW, RFHSC, 서진시스템 이 모든 종목들은 분명 3월 충격을 잘 이겨내고 지금 오히려 상승하는 국면에 있습니다. 시장이 개선된다면 이 친구들의 주가는 적어도 저는 대다수 종목들이 신고가를 경신할 수준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고 봐요.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금씩 그리고 장기 투자, 내가 워렌 버핏이다. 그런 마음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5G 업종을 눈여겨보고 계시다면 그중에서 대장주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샘플러스 이청원, 샘플러스 최충성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들과 이런 유익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저희 다음 코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인데 내일 총선 때문에 이제 장이 내일은 쉬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근데 목요일장에 당장 좀 적용해 볼 만한 내일장 공략주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목요일 날 조금 적용을 해 볼 만한 공략할 만한 종목들을 한 종목씩 준비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부터 해 주실까요, 위원님? 이거는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누구 먼저 하실래요? 눈이 마주쳤으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그럼 최충성 위원님과 제가 눈이 마주쳤으니까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위원님께서는 목요일 날 좀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을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어요? 네, 일단 영상 콘텐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주가 상승 흐름도 좋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급등한 종목들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있는 그런 2등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이브라더스 코리아라는 종목이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입니다. 지금 차트로 보시면은 하방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다가 일단 횡보해서 일단은 매집도 적당히 잘 돼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V자 반동이 어느 정도 나왔고 고를 파고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종가가 3,245원 자리인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3,5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는 목표가는 4,000원 정도까지 봐도 됩니다. 일단은 스윙 관점에서 좀 천천히 접근을 하시고 지금 만약에 3,500원 자리를 올려준다면 들어 올릴 때 어느 정도 매도하셨다가 다시 눌림 이 자리를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상승 후에 옆으로 좀 기어갔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단 주식은 눌림 자리를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많이 잡아드리진 않겠습니다. 일단 5일선을 오늘 이탈하려다가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상승을 한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5일선 근처 보시면 되는데 3,100원 자리로 일단 손절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 5일선 기준선으로 잡으시고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3,500원, 4,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최충성 위원님은 거의 엔터주 특집으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위원님께 들은 게 있어요. 초록뱀을 굉장히 빠르게 공략을 해가지고 수익률이 많이 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초록뱀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이제 엔터주에 엮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엔터주를 최근에 좀 공략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추세가 굉장히 강했고 저는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고 매매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흐름에서 엔터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많이 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이 있듯이 일단 그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하게 상승을 줬고 뭐 그 외에 섹터군들이 좀 돌고 대장주는 그때그때 계속 바뀌기 나름이거든요. 일단 한 가지가 들어오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재료가 나오고 차트가 상승하는 경우보다 차트가 만들어지고 재료가 나와서 상승을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그런 점에서 참고를 하셔서 좀 단기적으로 스윙 관점에서 어느 정도 시장이 좋지 않아도 상승할 종목들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뭐 영상 콘텐츠가 올라가네, 나는 섹터군에 없는데, 내 포트에는 없는데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뭐 5%든 10%든 조금씩 비중을 담으셔서 연습으로 남아 좀 매매를 하시고 좀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때 어느 정도 챙기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 최충성 위원님과는 제가 2부에서 이야기를 좀 나눴을 때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 처음 이제 매매를 했던 종목도 엔터주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위원님? 네, 맞습니다. 그게 JYP였나요? 네, JYP가 5,000원 정도 조금 안 됐을 때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엔터주랑 인연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이제 목요일장에 좀 적용을 해볼 만한 업종과 종목으로 이 종목 꼽아주셨으니까 가격 전략까지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창원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목요일장에 좀 바로 대응이 가능한 종목들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주식시장 지금 주식 경제방송 하면서 처음 이제 받는 총선 날이거든요. 그래서 총선 다음 날 움직임이 좀 궁금한데 어떤 종목을 좀 목요일에는 적용해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시장이 상당히 살아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네. 최근에 여러분들이 기사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접했을 겁니다. 최근에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에게 적합한 종목이 무엇인가?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인과 동시에 갤럭시 시리즈를 판매하고 있는 휴대폰, 그리고 가전이죠. 정확하게는 3가지 사업부, 휴대폰과 반도체, 그리고 생활 가전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실적의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 몇 년간은 계속해서 스마트폰의 판매가 영업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해외 시장에서는 역시 동사는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죠.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대한민국 시장 점유율은 70% 수준이에요. 반면 메모리 반도체보다 시장 규모가 2배 정도 크다고 평가받는 비메모리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대단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부터 야, 우리도 이제 시스템 쪽에 투자 좀 강하게 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관련된 종목, 예를 들면 네페스나 SFA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이 주가 상승이 2배 이상 나왔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기존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의 투자가 향후 몇 년간 이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 실적이라고 하는 강한 모멘텀이 주가에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만한 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가 과연 무엇인가? 실적이 될 수도 있고 재무가 될 수도 있고 브랜드 가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시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시장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 개수가 1.01, 베타 개수도 1 이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결코 적지가 않죠. 제가 기억하기로 25% 정도는 되는데 오늘 기준으로 22%, SK하이닉스까지 하면은 27% 수준입니다. 두 종목이 사실상 코스피 지수 자체를 어느 정도는 대변하고 있고, 두 종목의 주가 흐름이 코스피를 견인한다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오늘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어요. 기관의 매수세도 모처럼 들어왔는데 예전 4월 6일까지의 흐름을 본다면 분명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나오다가 최근에 조금씩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또한 지금 시장을 한번 보자는 거죠. 지금 시장이 코스피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코스피가 3월 19일에 1439포인트를 찍고 오늘 1965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어요. 한 달도 안 돼서 400포인트. 수익률, 상승률로 치면 약 30%가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에는 상승이 너무 뚜렷합니다. 동구간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급이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일별 동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현물 쪽에서 최근 1개월간 계속 팝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팔았습니다. 그 양에 있어서만, 그 금액에 있어서만 차이가 났을 뿐 외국인들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도를 보였고, 개인은 간헐적으로 매도를 보이긴 했다 하더라도 개인은 여전히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그러면 현물 시장에서의 움직임만 본다면 지금처럼 지수가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 보이니까 결국에는 시장이 다시 한번 무너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이라고 하는 변수가 역대적으로 없는 수준입니다. 또 다르게 봐야 된다고 봐요.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까지 시장에 돈을 유입시키는 것, 결국 시장을 바치는 건 뭘까? 무조건 돈입니다. 유동성이라고 표현하죠. 질적인 차이는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외국인의 자금이고, 그 다음 기관, 마지막이 개인인데, 개인 투자자의 매수 자금,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까지 증가하는 부분,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불리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의 흐름을 우리가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현물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선물 한번 보세요.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최근 들어서 4월 들어서 사고 있어요. 현물 쪽에서는 팔고 선물 쪽에서 들어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주식 선물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 적어도 최근 1개월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현물만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빠질 것 같아요. 하지만 선물, 주식 선물, 심지어 옵션 시장에서의 포지션까지 우리가 고려한다면
지금 시장은 그렇게 부정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포지션이 오히려 변경되지 않는 것, 포지션의 변화가 없는 게 시장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시장 또한 오늘 기준으로 1850몇 포인트 정도였는데 의미있는 구간이 있었죠. 최근 며칠 동안 가장 높았던 게 1861포인트인데 이거를 돌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있다는 것. 그에 따라 삼성전자도 분명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241선 밑에 있어요. 여기에서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하락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이 기업을 내일 모레죠. 시가도 좋고 대략 5만 원 밑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다가가 보십시오. 그리고 시장이 회복되는 시점에 맞춰서 목표 가격의 대략 6만 원, 손절 가격은 42,500원. 그 정도 수준의 가격을 여러분들이 제시함과 동시에 한번 가지고 간다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 위원님께서 손절가 42,500원, 목표가 6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배트맨 2부에서 오늘 1시간 동안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업종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이 점들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2방 다 열려 있습니다. 샘플러스 이창원, 샘플러스 최충성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눴던 것들 모두 이 방에서도 함께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내일 총선에서는요. 또 마스크 챙겨가셔서 한 표 꼭 행사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